은퇴 후에 만약에 집에 방이 남는다면 또 혼자 남게 된다면 룸메이트 구해보실 생각은 있으신지요? 미국 노인들의 룸메이트 사례를 소개하고요. 이러한 쉐어하우스의 종류들과 내용들을 살펴본 후에 이러한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일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니어 라이프 비즈니스를 연구하는 추학입니다. 최근 기사 중에 혼자 사는 노인들 룸메이트 찾습니다라는 기사가 눈에 띄었습니다. 미국 전체 가구의 약 28%인 3,570만 명이 1인 가구라고 합니다. 그런데 미국의 50%의 약 3분의 1이 되는 그 사람들은 수입의 30% 이상을 주거 비용으로 2012년 기준으로 쓴다고 했고요. 소비자 물건 내에서 주거비 비중은 32%에 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는 조금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의미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룸메이트를 구할까요? 먼저 미국의 시니어들은 살던 집에 그대로 살고 싶은데 집이 너무 넓어서 이걸 유지하는 데 너무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는 겁니다. 게다가 혼자 생활할 때 너무 불안한 것이 있는데 이것보다 어쩌면 더 중요한 것은 함께 누구와 교류를 하고 그리고 식사도 같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찾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쉐어하우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쉐어하우스는 기본적으로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1인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비용을 좀 절약해보자. 거기다 고독의 이런 문제들로 생겼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거주하는 경우에 홈쉐어라든지 룸쉐어라든지 쉐어하우스 이런 용어들을 쓰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고령자와 대학생을 연결해주는 홈쉐어 사례가 있습니다. 대략 임대료는 20만 원 이내를 내게 되고요. 거기에 공과금을 포함하는 경우도 있고 몇 개 지자체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노원구 사례를 가져왔는데요. 어르신과 대학생 주거 공유에 혜택을 소거해야 하는데 어르신께는 말버떼기, 문단속, 시장 가기와 같은 가사일, 못질, 전자기기 작동 요령 등을 안내한다고 하고 대학생들에게는 주변 임대료 시세의 50% 수준의 쾌적한 방, 도배와 장판이 완료가 되고요. 어르신과 소통하고 자원봉사 시간을 인정해 준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실제로 속사를 들어가 보면 여러 가지 생각해 볼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경험 속에서 어떤 것이 문제였냐를 공급자 관점에서 보면 컨텐츠랑 프로그램이 필요하고 무엇보다도 사람들 간에 특히 이제 시니어와 청년이라고 한다면 서로의 살아온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내부적인 최소한의 규칙, 공간 운영 지침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공동생활 수칙 항목을 보게 되면 시니어들은 절약에 대한 몸에 밴 습관들, 예를 들어서 젊은 사람이 샤워를 많이 하면은 저 물 좀 아까운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고요. 이런 사소한 것들이 굉장히 큰 갈등의 요소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안전이나 방문이나 또 그 사생활을 침해한다고 느껴지는 이러한 습관의 변화,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활성화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규칙을 통해서 굉장히 계약이 있어야겠고 그것을 또 모니터링하는 게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공급자 측면에서는 실버 타운을 포함한 또 다른 쉐어하우스 이런 거에 있어서 나이가 드시면서 질병 및 사후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질문이 있는데 정책 제안으로 건강한 시니어 입주를 제한한다라는 것은 다분히 어, 책상에서 얘기하는 그런 대안이 아닐까 이런 부분도 조심스럽게 들기도 합니다. 네, 공간 특성에서 그럼 무엇을 고려해야 되냐면 안전한가, 그리고 이제 미끄럼 방지 이런 거죠. 그리고 영역을 서로 이렇게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수 있는가, 그리고 서로 교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는가, 또 접근이 쉬운가, 공용 공간을 계획하고 있나, 또 독립적인가, 이런 것들을 체크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쉐어하우스 중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손홍익 소장님은요, 바깥이 먹는 쉐어하우스 시니어 주거 대안 될까라는 그 중앙일보의 기고한 내용을 통해서 그 관계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공동체 주택의 여러 가지 장점도 알고 있고 꼭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서 입주자들 간에 발생할 갈등을 두려워한다라고 합니다. 갈등이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잘 해결할 자신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것 같습니다. 결국 공동체에서 발생 가능한 크고 작은 갈등을 마주할 자신이 없는 사람은 시니어만의 공동체든 세대 통합형 공동체든 타인과 함께 사는 것을 꺼린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옛날을 생각해 보면요. 저 같은 경우도 남의 집에 이렇게 새들어 살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때의 그 느낌은 우리가 드라마를 통해서 봤던 것처럼 아주 부모님 입장에서는 서로 돈의 문제, 또 내가 주인이고 당신은 세입자고 이런 문제들이 있겠지만 그 안에 살아가는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구분을 안 하고 사이좋게 지내기도 하고 또 그나마 좋은 사람들끼리 만나면 서로가 이웃사촌으로 힘이 되어주고 또 도와주고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시골로 가면요. 어떻게 서울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자산의 측면에서 큰 자산 가치가 덜해 보이는 비용을 가지고도 집이 있다라고 뽐낸다 이런 얘기를 시니어들이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나이 드신 분들 입장에서는 집이 없는 것에 대한 고통, 또 그러한 갈등, 이런 것이 어떠한 심리적인 부담감으로 존재하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젊은 사람들 경우로 보면요. 대학 시절부터 그 이전부터 또 자취나 하숙이나 이런 쉐어하우스에 익숙해 하고요. 또 비용에 대한 문제 때문에 자연스럽게 같이 어울리는 것을 고민하지 않을까? 그래서 미국의 맨하탄을 배경으로 한 드라마 같은 것들을 보면은 이런 룸메이트라든지 쉐어하우스 이런 것들을 자주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인데 나이 들어서 이것을 다시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질문들에 대해서 손흥희 소장님은 관계 문제가 중요하다라고 다시 지적을 합니다. 근데 외국은 어떨까요? 제 영상에 보시면 백인앤오프라는 곳이 있는데 돈은 많지 않지만 그래도 아주 뭐 인력되는 작다라고도 할 수 있고 또 크다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런 돈을 가지고 공공의 보조를 받아서 어떠한 그 안에 자치 공동체 생활을 하는 그런 것들도 있고요. 이것은 다분히 그 사회, 그 지역, 그 나라가 갖는 문화적인 특성을 반영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중국의 경우에는 평생 우정을 위해서 중국 여성 7명이 세컨하우스를 진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요. 우리나라에는 백석울미라고 실버 마을 기업 이야기, 뭐 시골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여자 어르신께서 더 오래 사시고 그렇다 보니 그분들끼리 모여서 마을 기업도 하는데 같이 어울리면서 생활하는 그런 공동체도 볼 수 있을 거고요. 덴마크 같은 경우에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그 노인 주거 공동체에 외로울 새 틈이 없다 이런 기사들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또 핀란드의 로프킬이라는 공동주택을 보면 시니어들이 직접 설계를 하고 또 자력으로 일상생활을 협력을 하고 공동체 활동에 뭐 15개 정도의 클럽도 만들고 활동도 합니다. 그리고 독립적인 삶과 어느 정도 조력을 받는 것을 목표로 무조건 전적인 돌봄을 지향하면서 이렇게 고독하게 늙어갈 수 없다라는 공동체 정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2018년에 공동체 주거에 관한 독서 모임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블로그에 쓴 글을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요. 그때 제가 4가지 정도를 느꼈다라고 느꼈는데 소득은 적어도 품위를 잃지 않고 삶의 의미를 찾자. 그리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며 소통하자. 돈보다 시간 자산으로 관계를 만들어가자. 그러면 뭐 먹고 살래라는 동중심의 사고를 보완하는 안전망, 가치 중심의 공동체를 만들어가자. 뭐 이런 것을 독서 토론회하고 끄적거린 기억이 납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정말 시니어 삶에 있어서 돈은 중요하지만 그것이 절대 다일까요? 그래서 만약에 서울에 집 한 채 있으면 굉장한 자산가인데 그 경우에 혼자 남았을 때 나머지 빈 방들을 어떻게 채워나갈지요. 무엇보다 경제적인 것 이런 것을 떠나서 그 외로움 이것을 어떻게 채워갈지는 정말 진지한 고민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고독하게 늙어가는 것이 맞는 것인지 그리고 나의 빈 방을 보면서 삶의 연결 속에서 그것을 남겨둘 것인가 아니면 서로 독립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공공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이 드는 것 같습니다. 김수동 터무니 제작소장님께서는요, 관계 욕구, 그리고 자산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더불어 사는 파렌 여백이라는 곳에 실제로 살고 계시고요. 또 실제로 이러한 공동체 주거 운동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노하우라든지 경험 자산을 갖고 있습니다.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니어들이 분명히 부딪힐 문제고요. 무엇보다 부동산을 자산으로만 봤던 이런 개념에서 어느 순간 덩그러니 혼자 남은 공간을 보게 될 것이고, 그러면 그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지, 무엇보다 사람이 그리울 것이고, 그 사람 속에는 자신과 비슷한 시니어라든지 아니면 자신보다 어리고 젊은 대학생이라든지 여러 가지 변수를 생각해 볼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할지요? 혹시 이러한 공동체 주거에 관심 있거나 궁금하신 분들은 김수동 터무니 제작소장님께 문의하면은 아마 그나마 그래도 가장 고민의 깊이나 이러한 내용에 있어서 충실한 답변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더 나은 시니어 삶 공동체를 연구합니다. 감사합니다.